네. 우선 비주얼 탭을, 비주얼 배너부터 넣을게요. 우선 비주얼 배너를 내가 뭔가 이미지를 등록하고 넣으려면 그거를 넣을 수 있는 컨텐츠 박스, 기본 형태의 템플릿을 넣어야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템플릿으로 다 되어 있고요. 컨텐츠 박스에 클릭해서 제가 한번 그 구조를 넣어볼게요. 그 비주얼 배너 같은 경우는 템플릿에서도 제일 밑에 내려보시면 기타라는 부분 밑에 비주얼 배너라고 따로 들어있어요. 그 비주얼 배너를 들어가 보시면 기본 비주얼 배너와 이미지 오버형 비주얼 배너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기본 비주얼 배너는 지금 제가 예제로 만들어서 사용했던 요 형태, 그냥 기본 이미지만 첨부했을 때 바로 나오는 이런 형태가 그 기본 비주얼 배너고요. 이미지 오버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요 형태. 지금 여기 상품, 비즈니스 상품에서 사용한 지금 이 구조 있죠. 이미지를 올리면 좌측에 그림이 바뀌는 요 형태. 요거를 이미지 오버형 비주얼 배너라고 해요. 기능 게시판은 똑같은데 지금 이 상품에서 보여지는 여기 밑에 오버가 되는 요 이미지를 크게 키워서 위치를 조정해 놓은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내가 어떤 것을 쓸지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기본형으로 사용을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에 있는 기본 비주얼 배너를 선택하되 컨텐츠 박스를 선택해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붙여넣기 넣을게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비주얼 배너에다가 직접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등록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비주얼 배너를 등록을 할 건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비주얼 배너를 넣을 수 있는 위치가 세 가지를 저희가 적용을 해놨어요. 메인, 서브, 쇼핑몰이라고 되어 있는데 메인은 말 그대로 메인 페이지에 사용할 비주얼 배너, 서브는 서브 페이지들에 나올 비주얼 배너, 쇼핑몰은 쇼핑몰에 있는 메인에서 나올 것이에요. 그럼 저희가 사용할 것은 메인 비주얼 두 개로 되어 있는 이 글을 사용할 수가 우선 있고요. 그런데 여기보다 모자라서 난 몇 개 더 추가하고 싶으시면 글쓰기를 이용해서 더 추가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우선 이 비주얼 배너 사용하기 전에 우리가 사이즈를 변경을 해야 돼요. 비주얼 배너의 사이즈. 왜냐면 제가 지금 첨부한 상태로 이렇게 보면 굉장히 긴 사이즈가 들어있어요. 왜냐면 기존의 이거를 설치했던 상품에서 혹시라도 이게 썼으면 이렇게 기본 형태를 저희가 첨부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려는 구조와 사이즈가 안 맞아서 이거에 대한 사이즈를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 변경은 지금 비주얼 배너를 눌러보시면 이런 버튼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네, 기존에 설치하셨던 분들은 안 보일 수 있는데 혹시라도 이 버튼이 없으신 분들은 어디로 가시냐면 게시판 관리자에 있는 게시판 관리에서 전체 게시판 한번 눌러보시면 비주얼 배너라고 되어 있어요. 비주얼 배너. 글로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분류 1, 분류 2라고 되어 있고요. 해당 선택할 수 있는 항목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첫 번째에는 어떤 비주얼을 할 건지의 그 분류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분류 2에는 해당 분류에 어떤 사이즈로 사용할 건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A라고 되어 있는 메인 비주얼을 사용할 건데 지금 현재 사이즈가 내가 원하는 사이즈가 아니면 여기 있는 숫자를 변경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용할 숫자는 238에 160으로 사용을 할게요. 160. 이렇게 숫자를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변경하고 저장을 할게요. 그때 이 숫자를 변경하시면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주의하실 건 아니지만 기억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제가 변경한 부분에 앞에 영문이 A인지 B인지 C인지를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지금 저는 메인 비주얼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똑같이 A에 있는 것에 숫자를 변경했어요. 그럼 A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 이제 다시 메인으로 돌아가서 비주얼 배너를 누르고 이 메인 비주얼이라는 곳에 이미지를 등록을 할 거예요. 지금 기존에 등록된 것에 수정을 하셔도 되고 새로 등록을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우선 수정을 하겠습니다. 수정 버튼을 눌러서 여기 되어 있는 사진 첨부라는 곳에다가 내가 보여줄 이미지를 선택하면 돼요. 비주얼 배너의 첫 번째 배너 01이라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밑에 보면은 버튼이 있고 오버 버튼이 있어요. 버튼은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요 아이콘들 중에서 회색깔의 비활성화된 상태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버튼이고요. 이렇게 실제 올렸을 때 나오는 이 보라색, 연두색,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이 색깔, 내가 해당 배너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보여주는 그 이미지를 오버 버튼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제가 첨부 파일 드린 거에 다 있어요. 그냥 버튼 이미지를 등록하고 오버 버튼을 1번 이미지와 같은 색상으로 선택을 하고 저장을 합니다. 두 번째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배너 공이 선택하고 버튼과 오버 버튼을 선택할게요. 지금 두 개는 다 수정을 했는데 저는 세 개를 등록하고 싶어요. 그럼 하나가 모자르니까 글쓰기를 활용해서 세 번째, 이름을 원하시는 대로 해도 상관없으세요. 알아볼 수 있게끔만 해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등록을 하고 입인지 버튼, 오버 버튼. 다 됐으면 확인. 그럼 이미지까지 첨부를 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할 게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사이즈 바꿨고 이미지를 첨부했으면 지금 우리가 분류가 3개가 있죠. 3개 중에 어떤 것을 내가 템플릿을 가져온 위치에다가 어떤 것을 선택해서 적용을 할 건지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 전에 제가 하나 기억을 해달라고 했던 게 A라고 되어 있는 영문 값이었죠. 예인이 A였고 서브는 B, 쇼핑몰은 C 이런 식으로 영문명이 있었어요. 내가 사용할 것은 메인 비주얼이니까 A라는 값을 실제 그 템플릿에다가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적용은 이 비주얼 밸류도 마찬가지로 게시판이기 때문에 파란색 점선 라인으로 되어 있는 그 div를 눌러서 설정 수정으로 가보시면 여기에 서브 쿼리 정의라는 부분에 현재 지금 얘는 다행히 A라고 값이 정상적으로 잘 들어있네요. 만약에 이 값이 내가 A라고 되어 있는 것을 B라고 변경해야 된다. 또는 B라고 된 것을 내가 A라고 변경해야 한다면 그 값을 작은 따옴표 안에 있는 영문만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확히 A로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셨으면 그대로 확인. 실제로 확인해 보시면 이미지가 돌아갈 거예요. 바뀌죠. 요게 바로 비주얼 배너의 기능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그럼 비주얼 배너는 끝났네요. 그럼 이제 이번에는 비주얼 탭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탭도 마찬가지로 템플릿에 기본 형식이 들어있습니다. 비주얼 탭은 좌측 템플릿의 맨 밑에에서 기타의 비주얼 탭이라고 되어 있어요. 들어와서 마찬가지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무 아이콘이 없는 형태, 두 번째는 제목 앞에 아이콘이 있는 형태네요. 저는 아이콘이 있는 형태를 복사할 거고요. 컨텐츠 박스를 복사하라고 했으니까 빨간색의 컨텐츠 박스를 선택해서 복사를 할게요. 붙여넣기 안쪽. 들어갔죠? 그런 다음 비주얼 탭을 이제 여기 관리 메뉴에서 비주얼 탭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몇 개 정도 이렇게 등록을 해드렸어요. 그 중에서 저는 서브 레이아웃 하나씩 확인하면서 원하는 모양을 선택하시면 돼요. 앞에 모양들이 조금씩 다르게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는 서브 레이아웃 비주얼 탭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지금 얘는 모양이 얘와 동일합니다. 이렇게 생긴 모양이 동일하죠? 여기다가 연결해주는 게시판을 변경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 게시판은 어디서 바꾸시냐면 지금 이 해당 탭이 두 개가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탭을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수정을 하되 지금 이 주소가 잘 뭔지 모르겠지만 는 이라고 되어 있는 이 폴 표시 뒤에 지금 갤러리라고 적혀 있죠.
이게 어떤 특정한 게시판의 고유한 값이에요. 영문으로 되어 있는 고유한 값. 얘는 모든 게시판이 값이 다 틀려요. 그래서 이 는이라고 되어 있는 바로 뒷부분을 내가 연결하고 싶은 게시판의 그 고유한 값인 DB 테이블명으로 여기를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 갤러리라는 값을 그럼 내가 연결하고 싶은 게시판의 값을 먼저 확인을 해야겠죠. 그러면 게시판 관리에서 여기에 보시면 DB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특정한 게시판, 그 게시판의 고유한 값들입니다. 저는 공지사항이라는 것을 먼저 노출을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공지사항의 고유한 값인 BD3170이라는 이 값을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하고 확인, 수정을 해야죠. 이름을. 탭 이름이 바로 이 탭 안에 보여지는 이름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공지사항이라고 바꾸고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정. 이번에는 아까 이미지를 등록했던 채소류라는 게시판을 넣어볼게요. 채소류의 DB 테이블명을 여기 는이라고 되어 있는 이 값 뒤에다가 붙여넣습니다. 하고 확인. 그러면 탭이 구성이 끝났죠. 그럼 이 탭을 실제 여기 메인 페이지에 적용을 해주셔야 하는데 적용하는 방법은 그 비주얼 탭, 내가 만들어 놓은 탭에 보시면 일련 번호가 있어요. 각각 그 탭마다 번호가 틀리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탭 같은 경우는 523이라는 숫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숫자를 이 P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눌러서 여기 맨 여기가 아니죠. 이 P라고 되어 있는 것을 눌러서 요 뒤에 35라고 되어 있죠. 지금 ABV 탭에 시리얼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다가 523이라는 숫자를 넣고 확인. 하고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탭이 들어갔죠.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야채를 하나 더 추가하는 걸 수 있나요? 여기에다가 한 개를 더요? 네, 그렇게 하시려면 지금 탭이 2개밖에 없죠? 여기 있는 새 탭 등록으로 활용해서 하나를 더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있는 값을 그대로 복사해서 탭 하나를 더 만드셔도 되겠죠? 숫자는 상관이 없고요. 네, 원하는 만큼 하실 수 있어요. 그 열 안에서 그 허용하는 한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데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숫자가 나와 있는데 저는 앞에 이 숫자가 있는 목록이 싫고 숫자가 없는 목록을 사용하고 싶어요. 저희가 그 페이지 관리에 임포트라는 곳으로 가보시면 템 목록 밑에 지금 템 목록이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는 것이 여기 모바일용부터 밑에 포털용까지 여러 개, 10개가 넘는 목록 형태가 있죠. 얘네가 다 달라요. 그것이 다 이 비주얼 탭에서 사용하는 목록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씩 확인해서 보셔도 되고, 이제 기존의 비주얼 탭에 등록된 것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앞에 있는 숫자가 없는 것을 선택하고 싶어서 제일 기본형인 탭 목록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냥 탭 목록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그럼 내가 이거를 사용하고 싶으면 어떻게 사용하느냐? 지금 여기 탭 목록의 우측에 그 해당 파일명이 적혀 있어요. 탭 목록의 옆에 이 해당 파일명을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에 아까 게시판 수정한 것처럼 수정 버튼을 눌러서 이번에는 앞에 있는 는 뒤에 값 main이라는 것부터 end라는 표시 바로 직전까지 뭐뭐.php라고 이루어진 이 형태의 파일명을 제가 동전에 복사한 내용으로 덮어쓰기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좀 전에 복사한 내용을 이 앞쪽 는과 end 사이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하고 확인. 그럼 지금 얘는 목록이 숫자가 없고 얘는 아직 안 바꿨으니까 숫자가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럼 밑에도 마찬가지로 수정으로 들어가서 이 부분에 있는 파일명을 붙여놓고 확인. 확인해보면 이렇게 들어간 곳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혹여라도
내가 이걸 하다가 여기 있는 데에다가 뭐 하나 작성일을 한번 항목을 더 추가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글자의 색상을 변경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목록에 좀 더 개수를 늘리고 싶다. 이런 항목, 그러니까 탭 목록, 이 탭을 제외한 이 밑에 목록에 대한 어떤 수정을 하고 싶으실 때에는 그 목록을 이동하실 때 이 안에 있는 임포트로 들어가서 직접 확인을 하셔도 되지만 내가 만약에 이 중에 어느 걸 쓰고 있는지 잘 기억을 못하겠다거나 일일이 들어가기 귀찮다거나 하시면 이 링크가 있죠. 그 아까 전에 수정했던 그 링크를 그냥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바로 편집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편집하기에서 내가 원하는 항목들을 더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수 목록을 더 늘리고 싶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파란색에 점선이 있어요. 그럼 게시판에 설정이 있다는 뜻이니까 거기에 가서 수정해서 목록의 개수를 7, 8 원하는 숫자로 변경하고 저장하시면 이렇게 개수가 늘어나는 대로 적용이 되겠죠. 이렇게 활용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주얼 탭을 수정하실 때, 비주얼 탭에 탭 목록을 수정하실 때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이 뭐냐면 우리가 기존의 메인 페이지에서는 우리가 게시판을 바꾸고 싶으면 여기에서 바로 수정해서 여기 있는 게시판을 바꿨죠. 그런데 비주얼 탭은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주얼 탭을 수정할 때 비주얼 탭에서 그 해당 게시판을 어떤 걸 가져올 건지는 여기서 계속 수정을 했죠. 여기에서 수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탭 목록 안에서 여기 있는 게시판을 원하는 걸로 바꾸겠다고 고정으로 딱 바꿔버리면 여기서 아무리 게시판을 다른 걸로 바꿔도 적용이 안 돼요. 얘가 어떤 것을 여기서 선택한 것을 여기에서 불러오는 방식인데 불러오는 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아무 특정한 게시판을 여기에서 이렇게 특정한 게시판을 선택함과 동시에 그 불러오는 연결선을 그냥 끊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절대 비주얼 탭에서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비주얼 탭까지 구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실제 제가 가지고 왔던 예제 사이트와 이 게시판은 기본 구성, 컨텐츠들은 완성이 다 됐어요. 넣는 것 구성은 다 메인 페이지의 구성은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부터 설명드릴 부분은 이런 라인을 지우거나 뭐 어떤 이런 여백을 조절하거나 그런 거에 대한 전부 스타일 아까 적용했던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템플릿 특성상 저희가 바깥쪽에 이렇게 라인들이 다 들어있죠. 게시판 같은 경우는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고 다. 이것들은 지우는 방법이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AB 라인이라고 하는 그 속성에 모두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컨텐츠 박스를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컨텐츠 박스라는 말 바로 뒤에 AB 라인이라는 속성이 들어있습니다. 이 AB 라인 속성 자체가 아까 전에 우리가 보더를 넣을 때 그 오른쪽에 선을 넣을 때 그 보더라는 속성을 사용했잖아요. 라인이라는 속성. 이거를 저희가 짧게 문구를 자주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넣어 놓은 건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사용할 때 쓰시는 건데, 잘 기억을 못 하셔도 상관없어요. 단지 얘가 선을 넣는 애다라고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선을 넣지 않고 싶으면 그 AB 라인이나 값을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저장을 하면 바깥쪽을 감싸던 라인이 모두 지워졌어요. 그리고 실제 예제 사이트와 한번 비교해보면 바깥쪽 라인이 없어진 건 똑같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 게시판의 타이틀 밑에도 라인이 없어요. 얘는 타이틀 밑에 라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게시판 타이틀을 감싸는 그 div를 눌러서 보시면 abc head라는 값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게시판의 타이틀을 감싸는 그 div의 속성들을 넣어주는 부분인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밑에 라인을 넣는 속성이 기본적으로 내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부분만 내가 라인을 빼고 싶다라고 하시면
어떤 하나의 값을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값은 뭐냐면 좀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런 기본값이 있다면 한 칸 띄고 AB 노 라인에 B라고 적으시면 돼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노라인이라니까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겠죠. 라인을 넣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B는 바텀의 약자예요. 아래쪽에만 라인을 넣지 않겠습니다라고 저희가 정의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라인이 빠졌죠. 지금 이거가 동일한 형태였는데 얘는 라인이 있고 얘는 라인이 없습니다.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채소류라고 되어 있는 게시판 타이틀 앞에 얘는 아이콘이 없어요. 그런데 얘는 타이틀 앞에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만약에 빼고 싶다, 라인을 이 아이콘을 넣지 않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 글자를 누른 상태에서 게시판 타이틀을 눌러보시면 밑에 시작 태그 앞이라는 부분에 지금 H3의 클래스 뭐뭐뭐라고 되어 있으면서 숫자가 03번으로 되어 있죠. 숫자가 03번이에요. 그런데 이 숫자 03이 이렇게 작은 지금 현재의 꺽쇠의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이지 않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00번 또는 08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두 개의 다른 점은 템플릿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타이틀 아이콘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제가 수정하고 있는 그 부분이 타이틀 아이콘이라는 부분이에요.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0번이에요. 그럼 제가 아까 8번과 0번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했는데 8번과 0번의 특징 다른 점은 똑같이 아이콘이 없지만 8번은 앞에 여백이 있고요. 0번은 앞에 여백이 없어요. 그거의 차이뿐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내가 앞으로 쫙 여백 없이 붙여서 쓰고 싶으면 0번, 좀 여백을 두고 쓰고 싶으면 8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8번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숫자를 넣었으면 적용, 그러면 아이콘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이콘이 없는 상태에서 적용이 되겠죠. 그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다 적용한 것이 여기에 동일하게 모두 사용할 수가 있겠죠. 다 같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타일을 꾸며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빠르게 한번 수정을 좀 해볼게요. 3번을 8번으로, 3번은 8번으로. 타이틀 영역에 라인을 빼고 싶으면 AB, 노라인에 B. 이 속성을 여기에도 가주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라인을 지우면 AB 라인을 지우면 되겠죠. 여기도 지우고. 실제 확인해보면 좀 더 깔끔한 상태로 좀 정리가 되었죠. 라인이 많이 있던 것을 좀 정리를 했더니 좀 더 정리가 된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예제와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여기는 라인이 조금 짧죠? 지금 여기는 라인이 생각보다 좀 길어요. 그러면 그 라인의 아까 높이 값을 조금 줄여볼게요. 라인을 적용해 놓은 열에서 지금 200픽셀로 되어 있었는데 요거를 한 120 정도로 수정해볼게요. 0.2 120 이 정도로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0 이렇게 라인을 줄여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 예제와 비교했을 때 여기 중앙에 지금 가로로 긴 라인이 하나가 들어있죠. 그 가로로 긴 라인은 여기 div을 기준으로 넣어도 되고 아래쪽 div을 기준으로 넣어도 되지만
아래쪽을 기준이면 위에다 라인을 넣어야 할 거고 위쪽 DIB를 기준으로 하면 아래쪽에다 넣어야겠죠. 편하신 대로 넣으시면 되고 그 전체를 감싸는 그 라인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행을 기준으로 행에다가 넣어야 해요. 그럼 여기에다가 마찬가지로 복사를 눌러서 라인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서 우선 형식을 먼저 복사해야겠죠. 형식을 먼저 복사하고 라인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서 특정한 위치에 적용할 거니까 이 값을 넣고 위치를 저는 바텀으로 하겠습니다. 아래쪽이겠죠. 그것을 적용할게요. 그럼 밑에 지금 라인이 들어있죠. 라인이 들어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라인과 안에 있는 게시판들 사이에 여백만 주면 되겠죠. 어느 정도 좀 띄어서 보여지게. 이런 곳에 다 여백을 조금씩만 조정하면 끝입니다. 메인은. 그러면 여백을 조정하는 것은 어디에서 하느냐. 마찬가지로 행에다가 적용할 건데요. 복사해 보시면 안쪽 여백이라는 것이 있어요. 안쪽 여백은 패딩이라는 숫자를 사용을 합니다. 패딩이라는 숫자 중에 중간 부분에만 넣을 거예요. 왜냐하면 좌우는 주지 않을 거고 위에 아래만 줄 거기 때문에 사방에 각각 다른 값을 줄 수 있는 이 부분을 복사해서 넣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아래에 각각 제가 20이라는 숫자를 넣을게요. 20. 오른쪽은 0. 순서대로 위, 오른쪽, 아래, 왼쪽이에요. 위를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래에 20, 왼쪽에 0.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다가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띄어지니까 보기가 좀 더 낫죠. 그럼 아래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그러면 실제 원래 예제로 있던 것과 거의 흡사하게 저희 구조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지금 템플릿에 있는 걸 활용해서 제가 메인 구성을 만들었는데요. 조금씩 그 속성만 변경을 해서 이런 식의 메인 구성을 완료를 하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저희가 홍진에 그 판매되는 상품을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요. 지금 제가 한 요 내용 그대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상품을 만드니까 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만 복습해서 좀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홈페이지 예쁘게 꾸미시는 데는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메인 구성까지는 했고요. 그 다음에 헤더와 푸터까지 해서 메인 페이지 구성하는 방법 마무리할게요. 헤더와 푸터를 수정할 건데 우리가 메인 페이지 편집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요. 위에 헤더가 있을 거고 밑에 푸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헤더를 내가 수정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어떤 항목을 클릭해서 내가 수정을 하고 싶어도 클릭이 안 될 거예요. 아이고. 클릭이 안 됩니다. 아이고, 이건 메뉴기 때문에 클릭이 됐는데 항목을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헤더라고 되어 있는 페이지는 이 메인 페이지에 그 항목들이 모두 직접 저장이 되어 있지가 않고요. 임포트라고 하는 특수한 구조를 활용해서 헤더라는 페이지에 저장된 값을 여기에 단순히 불러만 와서 사용을 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임포트를 실제로 페이지 쪽에 설명하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이렇게 DIF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이 얘처럼 D가 하나가 아니고 얘처럼 D가 3개, 아이콘이 3개로 되어 있으면 그 중에 가운데가 I로 되어 있으면 얘는 100% 임포트 구조예요. 그러니까 얘는 항목을 여기서 수정할 수가 없구나. F를 타고 넘어가서 그 직접 페이지를 수정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페이지를 수정하고 싶으면 F를 클릭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동을 해서 여기에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헤더를 편집할 건데요. 메인처럼 직접 하나하나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페이지 관리에 템플릿에 가보시면 헤더라는 곳 밑에 지금 총 7개의 저희가 템플릿으로 헤더를 넣어둔 게 미리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것을 사용해서 제가 헤더를 꾸밀 건데, 이 헤더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모양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 페이지 명칭 바로 좌측에 있는 보기 버튼을 눌러서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가 있어요. 아, 얘는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 얘는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여준 제가 헤더 01이라고 한 게 실제 이 계정에 쓰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전 요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7개의 모양을 하나씩 확인하신 다음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셨으면 그것을 헤더에다 적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헤더 같은 경우는 편집하기를 봐도 아까 우리 게시판 같은 경우는 위에다가 뭘 복사라고 다 써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써 있죠. 그 이유는 얘는 DIB를 별도로 복사해도 되지만 보통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이 페이지 자체를 복사해서 사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페이지를 복사한다는 뜻은 내가 헤더 페이지에서 이 템플릿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페이지의 좌측에 보시면 속성 변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속성 변경에서 지금 여기 네 번째에 복사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복사라는 기능은 내가 이 헤더 페이지를 꾸밀 건데 거기 어떤 것을 꾸미냐, 우리 솔루션 안에 있는 어떤 수많은 수백 개의 페이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그걸 그대로 복사해 올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템플릿 안에 있는 헤더라는 곳 밑에에서 제가 헤더 01이라는 것을 선택하고 바로 저장을 하면 이렇게 템플릿에 있던 그 모양이 그대로 헤더에 완전히 덮어쓰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요걸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간편하게 복사할 수 있는 기능이긴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완전히 기존 내용이 완전히 없어지고 이게 덮어쓰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전에 있던 것을 내가 작업할 내용이 더 있다라고 하시면 다른 곳에 미리 DIB를 복사해놨다가 다시 넣는 식으로 그것을 해주셔야 돼요. 완전히 복사가 덮어쓰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다행인 것은 복사를 했는데 혹시라도 잘못 복사를 했다거나 기존에 있던 내용을 뭔가 저장을 해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9개의 아이콘 중에 우측에 있는 두 번째에 되돌리기 버튼이 있어요. 되돌리기를 해서 다시 돌렸다가 작업을 끝내신 후에 다시 한번 다른 것으로 해봐야겠다. 그러면 다시 복사해서 템플릿에서 헤더 01을 선택하고 다시 저장을 하면 또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복사라는 기능 자체가 템플릿에 있는 걸 그대로 전체를 그대로 카피해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좀 솔루션을 이해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절대 템플릿 자체를 수정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템플릿을 무조건 복사해서 여기저기에 갖다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템플릿을 직접 수정하시면 얘를 복사해서 가서 써도 망가진 상태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 이거를 잘 모르신 분들이 이제 교육을 안 듣고 그냥 원하는데 솔루션 설치해서 막 사용하시던 분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신 게 이거였어요. 템플릿을 직접 수정하신 거예요. 가져와서 쓰지 않고 그냥 템플릿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만들었으면 그걸 가져오는 방식으로 쓰다 보니까 템플릿이 이제 기본 형태가 없어져서 못 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주의하실 점은 템플릿 자체에는 수정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그냥 그대로 놔두시고 쓰셔야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 헤더를 이렇게 복사하고 실제 화면으로 확인해보면 이렇게 이 구성과 비슷한 구조로 되었죠. 그럼 제가 로고를 한번 바꿔볼게요. 로고를 바꾸실 때는 직접 이미지를 클릭하고 밑에 보시면 그 버튼 모양이라는 부분에서 이미지를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클릭을 해서 로고라고 되어 있는 이미지를 제가 한번 첨부를 해볼게요. 확인해보면 로고가 잘 들어갔죠. 그런데 이 GMB가 색상이 로고와 잘 안 맞죠. 그래서 그 컬러 테마를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컬러 테마는 관리자 페이지 중에 설정 변경이라는 것을 눌러보시면 여기에 컬러 테마라는 곳에서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01부터 07까지는 빨주노초 파남복 무지개 색상의 순서 그대로고요. 8번부터는 짙은 회색 또는 검은색, 그 다음 중간 회색, 옅은 회색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그 순서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연두색, 녹색을 사용하기 위해서 4번을 선택하고 저장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녹색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컬러 테마까지 맞춰졌는데 지금 이 메뉴 같은 걸 보면은 얘는 가운데 정렬이라서 사이즈가 균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제가 적용한 사이트는 좌우의 여백을 동일하게 사용했어요. 그래서 메뉴의 글자 숫자가 기냐 짧냐에 따라서 메뉴의 가로 길이가 다 다르죠. 그리고 왼쪽 정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예제 사이트와 같이 가운데 정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GMB에 대한 속성을 변경하는 건데요. 이 GMB에 대한 속성은 이 헤더 페이지에서 요 P라는 부분이 있어요. GMB라는 이걸 감싸고 있는 이 div들 중에 P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P에 있는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파일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영문으로 굉장히 길게 뭔가 써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길게 뭔가 적혀 있습니다. 이 속성들은 이 매뉴얼의 GMB 속성에 대한 이미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일일이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고 제가 지금 수정하고 싶은 거는 왼쪽 정렬을 가운데로 바꿀 거예요. 그 부분은 어디에 있냐면 이 속성들 중에서 여기 파인트쿡 언더바 WT는 L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중에서 L이 왼쪽인 레프트를 뜻하는 말이고요. 가운데 정렬을 하고 싶으면 C, 센터의 약자인 C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가운데 정렬이라는 것 자체가 그 1000픽셀을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을 넣은 가로 폭을 메뉴의 개수에 따라서 무조건 n분의 1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 맨 마지막에 0, 15픽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것은 예전에 지금 왼쪽 정렬을 쓰는 형식에서 메뉴와 메뉴 사이에 여백을 주는 값이에요. 그런데 가운데 정렬은 이미 n분의 1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여백을 또 넣으면 그 가로폭에서 1000을 기준으로 했으면 1000을 나눈 것에다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총 합치면 1000이 넘어버려요. 그래서 메뉴가 잘리거나 저 멀리 크게 넘어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정렬을 쓸 때는 항상 마진을 이 여백을 0만 두고 뒷부분을 지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운데 정렬일 때는 이렇게 숫자에 0만 놔두고 쓰는 거고요. 예를 들어 이거를 다시 왼쪽 정렬을 사용하겠다 하면은 WT를 L로 바꾸고 맨 뒤에 0 뒤에다가 메뉴와 메뉴 사이 여백을 주고 싶은 만큼 주시면 돼요. 기본은 11픽셀인데 뭐 더 주고 싶으면 더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밑에는 왼쪽 정렬, 위에는 가운데 정렬. 그 값이 조금 틀려요. 그래서 그거를 속성을 잘 확인하고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가운데 정렬을 쓰기 위해서 위에 거를 적용을 해볼게요. 확인. 그러면 바로 어머나. 아이고야. 요건 아닙니다. 몰라. 잠시만요. 잘못 복사를 했네요. 네. 이렇게. 그러면 가운데 정렬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헤더가 구성이 끝났어요. 끝났고 그 다음에 푸터로 넘어가서 푸터를 지금 요 형태로 조금 다르지만 구성이 조금 다르죠. 그거를 사용할 건데 이것도 이미 템플릿에 있습니다. 이 템플릿은 푸터 중에서 아마 5번 정도에 쓰여져 있을 거예요. 네, 5번이 이렇게 생겼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1번부터 쭉 확인을 해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스타일을 선택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5번을 푸터에다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메인에서 페이지 편집으로 이동을 해서 푸터로 F를 클릭해서 마찬가지로 넘어간 다음에 템플릿을 복사해 해올 겁니다. 속성 변경해서 템플릿에 있는
서의 5번을 선택하고 저장. 그러면 이렇게 적용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여기 패밀리 사이트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값을 이렇게 넣어는 놨지만 만약에 원하는 값을 넣고 싶으실 때에는 CSS 제거라는 것을 선택하면은 좀 보기가 어렵기는 하겠지만 여기에 항목을 직접 하나씩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목을 클릭하고 여기 있는 글자 내용을 뭐 예를 들어서 페이지 교육 뭐 아니면 네이버 뭐 이런 식으로 원하는 메뉴명을 쓰고 밑에 보시면 사용자 링크라는 곳이 있죠. 거기에다가 해당 링크의 주소를 넣으면 돼요. 또는 우리 홈페이지, 내 홈페이지 안에 있는 어떤 특정한 페이지 링크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만든 페이지에 있는 거라던가 아니면 게시판에 있는 어떤 특정한 게시판을 찾아서 링크를 걸어주셔도 돼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링크를 걸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라면 링크 주소를 선택해서 여기다가 그대로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저장. 그러면 네이버 누르면 그 해당 페이지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면 저희가 메인 구성이 완전히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메인 제가 구성을 다 완료를 했고 요것을 동영상을 나중에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